안녕하세요. 뉴스크림 만물학사 김양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남포면옥에 나와 있는데요. 여름하면 우리가 사실은 또 음식이 많지만 냉면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냉면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손님으로 문인이시자 요리사, 냉면주의자로 알려지신 박찬일 셰프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또 한겨레에서 사실 이것도 뭐 냉면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또 목소리 커지고 뭔가 이렇게 또 언성이 높아지시는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김규원입니다. 난해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냉면 그럼 우리 좀 사자성어를 자꾸 쓰더라고요. 뭐 선주후면. 선주후면. 네. 예. 그 양반짜리들 그 식습관이죠. 이 서민들은 할 수 없었던 양반들이 술 마시고 요리집에서 술 퍼마시고 국수 달라 그런 거예요. 옛날에 냉면을 먹을 수 있었다? 국수를 먹을 수 있다? 그건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이 경화세족들, 서울에 그런 사람들 아니면 좀 어렵지 않았겠어요? 뭐 예를 들면 고종이나 뭐 철종이나 그 국수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밤에 그 내관을 시켜서 국수 사오라 그랬잖아요. 네. 담 넘어가서 여기 다동 여기 남포면에 있던 이 자리 와서 여기가 밤에 국수 파는 집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국수 내리는 집에 가서 저 국수 좀 주쇼 이래갖고 사갖고 들어가서 말아 먹었잖아요. 일단 냉면 나왔으니까 육수를 한번 같이 맛을 한번 볼까요? 평안도 출신의 백석 시인의 이제 국수 그러면은 사실 뭐 이거는 뭐 읽기만 해도 그냥 막 이게 냉면 생각이 그렇죠. 막 나잖아요. 언제 읽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 읽어보면요.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찡하니 익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춧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상꽁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은 육수국 내음새, 더북한 샷방 쩔쩔 끓는 아르꾸를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이제 광경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게 뭐 어떤 이 시의 힘이고 뭐 모든 시들이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는 어떤 우리가 냉면 먹는 풍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북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평양냉면, 이북냉면의 여러 가지 그 오브제들이 거기 다 나와요. 그렇죠. 절절 끓는 아랫목. 이건 그냥 냉면 아닙니까? 다른 국수랑 냉면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메밀일 거지만 메밀 얘기는 없나요, 여기? 밀가루가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 지어요? 근데 밀가루로 해도 그것도 국수예요, 똑같이. 그렇죠. 냉면이죠. 처음 먹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밍밍해가지고 옛날에 뭐 이제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선배들이 뭐 이런 거 한 번씩 사주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주면은 그냥 제가 강원도 출신인데 강원도에서 뭐 네 맛도 내 맛도 없다는데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그런 설명을 해야 되나? 그 선배들이 네. 정말 이 맛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음식 평론을 시작한 사람들이 기자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기자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냉면 신화도 기자들이 만들었을 가능성도 기자들이 없지 않아 그건 있겠습니다. 확실해요. 예. 기자들이 그 전파하고 그런 전파했구나. 가성, 그러니까 냉면은 이렇게 저렇게 먹어야 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냉부심의 아성이 기자들이 쌓은 건 확실해요. 근데 이거 사실 유네스코에 또 등록됐는데 거기에도 기자가 기여한 겁니까? 그렇죠. 유네스코 등록은 북한에서 북한 했습니다. 기자들. 북한에서 했습니다. 노동신문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 했습니다. 월간 평양냉면 뭐 이런 네. 기자들이 예. 뭐 청년의 벗 이런 기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자들이 이제 진짜 평양의 오리지널 평양냉면을 먹고 예, 당연히 그 기자들이 거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냉면은 뭐 평양의 자랑이다, 공화국의 자랑이다라는 게 분명하게 전면에 내세우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자는 거기서 특히 이데올로그로 생산했던 그렇죠.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하고 보도의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중요한 일을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 육수 먹고 면을 좀 이거 봐. 이미 떡이 졌군요. 떡이 졌구나. 예, 이게 살이 지었는데 떡이죠. 이제 풀어주면 돼. 이게 많이는 아직 안 닦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착한 지 10분 넘었잖아요. 그렇죠. 옛날 배달은 도보 배달이잖아요.
자전거 그다음에- 배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 배달이죠. 아, 강정기에 자전거 배달이 이제 도입됐으니까 네. 이거는 조선 후기에도 배달해서 먹었거든요. 아, 조선 시대에도 당연하죠. 배달을 시켰습니까? 당연하죠. 아, 우리가 왜 배달의 민족인데? 우와, 근데 그때는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하지 그러니까 않아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머리 같은데요. 이고 가는 거죠. 아, 머리 이고. 예. 아, 인천에 그렇겠죠. 사정옥이라고, 사정이라는 건 일부 일제 강점기에 만든 네. 지명인데 그 사정옥이라는 냉면집이 있었어요. 무슨 옥 붙이는 게 아마 일본식 관습인 것 같은데 아, 그 그러네요. 사진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 밑에 남아. 그러네요. 네. 이 보세요. 그 사장님은 두루마기 딱 입고 있고 사정욱 예, 사진이 남아 있군요. 배달부들이 딱 보면 몸매가 다부지고 굉장히 세련되게 보여요. 그러니까 냉면 배달부가 네. 소득이 많았어요. 아, 그때 상당히 그 첨단의 어떤 직업이었군요. 10분이면 아니, 동인천에서 음. 오리동까지 배달했겠다. 아니 그때 서울- 뭘로 서울로 배달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인천에서. 서울에 배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뭘로 배달? 저는 짜장면이라고 자전거. 들은 것 같은데 냉면도 아니, 그러니까 그랬군요. 냉면도. 주문을 몰라. 그다음에 전화. 전화로 하죠. 전화. 아 전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는 냉면집에 전화가 고종 때 있다는 도입이 건 됐습니다. 참고로. 냉면집이 예. 장사가 잘 돈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두 자리, 그러니까 인천에 처음에 인천이면은 네. 서울 다음으로 제2의 도시잖아요. 부산하고 그렇죠. 맞먹는, 그러니까 그렇죠. 개항했는데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엄청나게 부자였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냉면이라는 건 좀 고급 음식이고 나름 비싼 음식이라 네. 그 돈이 도는 도시에 냉면이 팔리기 마련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냉면 값이 그렇게 그 저렴하진 않은데 과거에도 엄청나게 고급 음식이었군요. 그죠? 저는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냉면 먹다 보면은 이렇게 각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뭐 식초나 양념, 그러니까 뭐 겨자 이런 거를 뭐 넣네 안 넣네부터 해가지고 고춧가루를 뿌리네 안 뿌리네 여러 가지 그 맛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 겁니까? 식초 다대기 팍 넣어요. 아, 팍팍 넣어가지고요. 법칙이 없어요. 네. 그렇죠. 남북회담 할 때 그 네. 판문점에서 냉면 배달을 했잖아요. 또 주방은 못 만들고. 네. 그때 한국 사람 충격받았잖아요. 냉면. 그때 뭐, 이 남한에서 냉부심이 발달해서 냉면이 이렇게 쩡하게 간결하게 무엇도 뿌리지 말고 먹어야 된다고 그런 말이 대세처럼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말이 갑자기 퍼져 있을 좀 텐데 뿌리고 싶어서 그렇죠. 좀 뿌렸습니다. 그걸로 한 방에 그냥 박살이 났죠. 어떤 근데 걸로요? 좀 뿌리십시오. 그러니까 북한 냉면 보니까 면이 시커멓고 시커멓더라고요, 정말. 다대기 뿌리고 저도 막 금강산에서 양념 한번 뿌리고 먹었는데. 식초하고 다대기 쳐서 드시라고요. 막 이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그러니까요. 그 간 사람들도 충격받았고 우리 남한의 그 냉부심 있는 양반들도 엄청 충격받았죠. 남한의 냉면집에서는 그렇게 안 먹는데. 그렇게 안 먹죠. 예. 보세요. 그냥 네. 뭐 안 뿌리잖아요. 뭐 겨자도 그렇죠. 안 뿌리고. 거기서는 그렇죠. 뿌려야 맛있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언제부터 나온 건가요? 그 옛날에도 그러면?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겨자하고 당연히. 식초를 예전에도 사용했을 거라고. 당연히. 예. 이렇게 이것이 미각을 돋워주는데 안 넣어서 먹을 일이 뭐 있어요. 아, 그렇군요. 먹고 싶은 사람은 넣어서 먹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평양냉면에 관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레옥의 김지혁 전무님인데 은퇴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여기다 식초 치고 겨자 치는 거라고. 평양에서도 그렇게 먹었다고요? 예. 자꾸 뭐 치라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세 쳐보고 박스를 있습니다. 치든가. 맛이- 근데 맛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냉면과 네. 지금의 냉면과 그때 식초와 지금 겨자는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북한 책에도 소닭 돼지, 소 돼지, 돼지 닭, 소만 이렇게 해서 그것도 김치와의 배합 따지면 변수가 경우의 수가 수십 가지예요. 그렇겠죠. 북한에서 발행한 냉면에 대한 책에 책에도 여러 가지 그건 관용책이니까 네. 통제가 분명한데도 그렇게 다양한데 음. 얼마나 경우의 수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 없으니까 아 이거 이런 말 쓰면 되나? 그게 표준어예요? 꼴린 대로 뭐 아, 아니에요? 아, 표준어 아니에요? 표준어입니다. 박 셰프님께서 생각하시는 냉면은 뭡니까? 평양냉면은 뭡니까? 관념적으로 보면 네. 그 고향의 음식이고 아, 고향의 냉면, 음식이요? 예, 이 냉면이 폭증했던 것은 음. 이미 옛날부터 평양과 이북의 냉면이 유명하긴 했지만 네. 우리 남한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냉면의 인기와 영향력이 확장된 건 실향민 때문이에요. 월남하신 그러네요. 분들이 그 발언권을 갖게 되고 또 어떤 경제력과 이런 가지면서 이런 냉면집을 그리고 거기 이 향수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북에서 냉면 한 그릇 안 먹고 온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어려서 어렸을 때 온 와가지고, 분들이 냉면을 거의 많으니까. 먹었어도 기억을 못 하고 그렇죠. 내려오신 분들도 네. 냉면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고향에 대한 본질에 대한 탐구는 냉면으로 촉발되는 거죠. 이제는 못 먹으니까 고향에서. 옛날에는 월남한 분들이 많아서 면민회도 있었어요. 면. 국민이 아니라 면민회. 그럼 최소 단위잖아요. 리민회는 그렇죠. 없으니까. 리민회는 없고.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모임이 많은데 어디 가겠어요? 이게 음. 서울의 기준으로 하면 뭐 대구나 부산이면 다 냉면집에서 만나는 거죠. 부산 사람은 돼지국밥집 만나잖아요, 요즘. 네. 그렇죠. 부산상고 57회 뭐 이러면 무슨 돼지국밥집 써있어 되게 흥미롭게 제가 봤거든요. 지역신문에 그런 그렇겠네요. 뭐 알림 기사가 나와요. 광고가. 이렇게 연말 되면 모임 광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북 사람은 당연히 냉면집에서 만나죠. 서울 사람들은 옛날에 어디서 만났어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어디서 불고기집에서 불고기. 그 고급 음식 아닙니까? 불고기는 상당히. 그죠? 이게 뭐 근데 근데 모임 하는 냉면집도 거니까. 뭐 어복냉면도 먹고 그러니까 네. 수육도 먹어서 뭐 만만치 않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싼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냉면. 고향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생각나는 게 막국수가 냉면하고 내가 보기에는 본질적으로 똑같다. 내가 보기엔 막국수가 냉면 같다. 그냥 정치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물리적으로는 물성적으로는 같아요. 저는 같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되게 좋아하시네. 냉면집을 왜 가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비싸면 계속 편들어 드릴게 해. 계속 해. 아니 막국수는 똑같은데 왜냐면 막국수도 동치미 넣어서 먹기도 하고 맞습니다. 육수 넣어서 먹기도 하고 이 메밀이 이제 이게 산 내자 메밀 아닙니까? 그렇죠. 산에서 나는 밀이라는 거잖아요. 네. 강원도가 원래 본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양도 있지만 사실은 강원도가 최고거든요. 네. 근데 막 이렇게 서울 사람들이 뭐 막국수 그러면은 야 무슨 막국수를 냉면 이게 문자 쓰는 거랑 비교를 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해상의 최고는 예. 강원도 물김치. 아 겨울. 그렇죠, 그렇죠. 산에다 묻어놓은 거 미역칼을 파갖고 와서 요새는 없는, 안 하죠. 요새는 없는 그런. 그 아침에 살얼음 낀 거 그냥 그 민박하고 나면 네. 주인 아저씨한테 네. 아줌마한테 어제 밤에 술을 많이 좀 기다리라고 해서 그 산에 파묻어뒀다가 이제 가지고 온 게 있어요. 네. 그럼 그걸 한 사발에 팍 퍼줘요. 그걸 마시면 스텐 그릇에다가 네. 음. 거기다 술, 뭐 국수 넣어서 먹으면 소주 2병이나 내려. 예, 국수 넣어서. 국수 넣어서 먹으면 이제 국수말이가 되는 거고. 예, 맞아요. 그 메밀면을 넣으면은 이제 저기 막국수가 되고, 그렇죠. 되는 물막국수가 거죠. 되고. 예. 그렇죠. 거기에 막 참기름 넣고 네. 양념 넣고 김 넣고 막 이런 것들은 예. 네. 제 생각에 나중에 발달한 음. 도시 방식일 거예요. 농촌에서 산촌에서는 평양국수랑 좀 더 유사한 방식의 막국수가 아니었을까? 그냥 김치에 그냥 말아 먹었겠죠. 참기름 그렇죠. 한두 방울 뿌리긴 했겠지만. 그렇죠. 예. 그랬을 거예요. 을지면옥이 최근에 그 저쪽에 그 을지로 3가인가요? 거기 있다가 낙원동 쪽으로 옮겼거든요. 예. 근데 서울의 유명 냉면집을 손꼽아 보면 뭐 우레옥이라든가 을지면옥, 뭐 필동면옥, 평양면옥, 그다음에 평래옥, 뭐 여기 남포면옥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모든 냉면집들이 고성 안에서 딱 중구에 있습니다.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냉면집들은 다 중구에 있고 종로구에는 한 곳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 이것도 실향민 문제인가요? 네, 중구가 인구가 제일 많이 또 몰려 있잖아요. 상업인구. 종로보다 그렇죠. 중구가 상업인구가 훨씬 많아요. 종로는 관청 쪽이 강하고 이쪽은 상업이 강하죠. 중구는. 종로나 중구나 움직이면 다 거기서 거기니까. 네. 그 청계천을 내려오면 또 중구가 되고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네. 그런 게 그리고 중구는 원래 중인들이 장사를 조선시대 때 많이 하던 지역이에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음식 장사도 활발했고 그게 실향민들이 더해지면서 당연히 거기 시장이 많고 또 실향민들 거점이 시장이고 이러니까 냉면이 활발하게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뭐 시장 상업사로 보면 설명되고 남북분단 실향민들의 거점 이렇게 되면 명료해지죠. 되게.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의정부 평양면옥에서 이렇게 뭐가 갈라져서 네. 가족들이 이렇게 다 곳곳에서 지금 예. 냉면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본포 말고도 세 군데가 더 있는 거죠. 의정부 말고. 예. 그 따님이 세 분이 하시니까. 아, 첫째, 둘째, 셋째인가요? 예, 예. 아, 그리고 아드님이 이제 그 의정 본점을 받은 본점을 거고. 하고 계시죠. 그게 본점이 유명해졌으니까 가능한 건데 그 두 분이 평안도 황해도 집안의
현사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영향력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아. 당연히 뭐 그런 분들이 여름에 모임하거나 그럴 때 많이 왔을 거고 국민회 이런 거. 양쪽으로 다 실향민이니까. 예, 뭐 네. 정관계나 언론계나 또 그런데 이북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런 네. 활동들이 많아서 또 냉면집이 그렇게 필요한 시기에 공급이 제때 된 거고 돈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냉면을 고급 냉면 그렇죠. 메밀을 많이 넣고 고기를 넣어서 고는 고급 냉면들 폭발적으로 수요를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냉면집들이 싼 집도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근데 이제, 평양냉면을 예. 표방하는데 싼 집은 지금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없죠. 네. 평양냉면이라면 이제 고급 음식이죠. 옛날에 정말 많았어요. 일종의. 그게 뭐 평양 사람들이라고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준에 가까운 냉면들을 한 건 아니니까 또 평양 사람 아닌 사람들도 냉면집을 많이 했죠. 이게 기술적으로 배우기가 뭐 너무너무 어렵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분이 싸게 공급되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 그것도 이제 그 농촌 경제의 변화, 생산물의 변화하고 관련이 있죠. 지금은 근데 고구마나 감자나 다 비싸갖고 타피오카만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예, 그리고 그게 전분으로 하면 전분은 뭐 타피오카는 좀 싸지만 감자나 고구마 전분은 밀가루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밀가루하고 소다, 그리고 전분 이런 걸 배합을 해서 원가를 바짝 낮췄죠. 그걸 우리가 고무줄 냉면이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냉면이 냉면집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여름에 네. 계절식으로 모든 식당에서 팔았어요. 왜?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때 맞아요. 에어컨도 없는데 여름에 쪄 죽는데 선풍기 털털 돌아가는데 들어가서 된장찌개 못 먹잖아요.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기온은 지금처럼 덥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덥다고 느끼는 감정이 훨씬 강했어요.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사람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길에서 일하고 노천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훨씬 더 더위를 많이 느꼈어요. 그때. 그렇죠. 뭐 더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면에 대한 갈망, 차가운 국수, 열무국수. 그러니까 집집마다 여름이 되면 6월 되면 붙이는 거예요. 냉면 게시. 맞습니다. 냉면 게시. 네. 우리 셰프님은 어디 냉면 제일 좋아하십니까? 물론 이제 저는 본인 개인적으로 말씀 좋아하시는 그렇지만 냉면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그런 게 네. 이런 거예요. 네. 마치 그 오리가 네. 조류가 처음 본 사람을 자기 어미로 생각한다면서요. 그거 사실이죠. 그렇겠죠. 거의 사실이죠. 사람도 그럴 네. 것 같습니다. 사람도 처음에 키워준 그 사람을 어렸을 때 부모라고 처음 먹은 생각하겠죠. 냉면이 네. 제 엄마인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딥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남아 있는 냉면집 중에는 네. 부엄면옥이랑 우레옥이에요. 아. 우레옥과 부엄면옥은 지금 냉면 애호가들 사이에 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엄면옥은 저가 냉면의 대명사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죠. 우레옥은 고급 냉면, 그렇죠. 평양의 본격 냉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부안냉면이 그냥 맛있는 거예요. 거기는 당연히 식초 치고 겨자 치고 막 다대기 확 다지기 양념, 예, 다대기는 표준 아니죠. 일본 말일 겁니다. 예, 그걸 팍 네. 쳐가지고 으아 해서 먹는 거예요. 네. 그 막 닭무침, 닭무침이 예, 유명하죠. 소주 시킨 막 예, 닭무침해서 막 먹어가지고 그런 뭔가 시장통에 있는 서민의 국수집인데 네. 거긴 그것대로 의미가 있고 맛이 있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국수를. 그리고 우레옥 같은 거는 이제 뭐 아버지가 데려가거나 좀 뭐 특별히 돈 쓸 때 그걸 냉면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불고기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원래 우레옥은 불고기가 진짜 맛있고 처음에 비싸죠, 거기가. 생길 때부터 냉면집이 아니고 이북 식당, 평양식 식당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메뉴가 여러 가지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불고기, 뭐 북한식 여러 가지 상밥이라 그랬거든요. 백반을. 아, 그걸 상밥이라고 백반은 그랬어요. 옛날 상밥. 말이 상밥이고 이북에는 아직도 그 말이 남아 있고 백반이라는 건 우리만 남쪽에서만 쓰는 말이거든요. 제가 기자 생활 잘못했구나. 우리 저 김기현 선배 열심히 모셨는데 우레옥 가면 안 데리고 가는구나. 아, 전 하루에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 우레옥 가서 네. 받은 충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래처를 안 바꾸잖아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88 정육점이라고 일제 때 강정기에 생긴 정육점이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정육점이잖아요. 거기서 생길 때 이미 그 정육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우레옥의 전신이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북면허가 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 서북관인가? 예, 두 군데 갈라지면서 딴 갈라졌는데 그분은 이제 나중에 폐업했고 남은 게 이제 우레옥으로 바뀌는데 네. 며칠 전에 갔더니
그 88 정육점 고기 배달 차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첫날부터 거래해서 지금까지 80년간 계속 거래하는 거예요. 80년. 1946년 1946년이죠. 노가 생겼으니까 80년이 다 약 됐네요. 80년간 한 집이랑 거래하는 거야. 그거 가능해요? 근데 가격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가격도 좀 그렇게 항상 의리를 가지고 한우와 해주시면 좋은데. 가장 좋은 메밀을 써요. 아, 거기에 암호가 되게 많아요. 암호요? 암호. 그러니까 냉면을 그냥 냉면 그럼 주는 게 아니라 암호가 있어요. 곱빼기란 말이 없고 뭐라고 합니까? 어퍼마리. 어퍼마리. 예, 이거 이 사리를 엎어서 두 개를 말다. 엎는다고. 예. 아. 그다음 민자가 있어요. 고기를 빼고 민자는 저기 면을 더 줘. 을밀도에도 있죠. 민자, 을밀도에도. 어퍼마리, 네. 그다음에 제육이 있어요. 편육 대신 제육을 주는 거예요. 옛날 냉면은 원래 돼지고기를 넣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실향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 소고기로만 하잖아요, 육수를. 돼지고기는 원래 육수를 잘 안 써요. 기름만 뜨기 때문에. 그럼 제육이라는 건 국물이 따로 삶아서 국물이 아니요, 고기만 고명만 제육을 주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건행이 있잖아요. 건행. 건행. 얼음이 없는. 벌써 5가지네요. 그러니까 차갑지 않게 주는 거. 그 전문 용어가 또 있군요. 생각해 보니까. 그거 벌써 5가지인데 순면 네. 한 6가지네. 6가지를 쭉 읊어보세요. 건행에 민자에 어퍼마리에 제육으로 뭐 순면으로 줘봐.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나가 그러겠죠. 남포면옥에 대해서도 좀 여기가 냉면집다운 그런 풍경을 제일 오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전에 여기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요리집이었을 거예요. 요 자리가 원래 다동이라는 게 다방골이잖아요. 다방에 차라는 게 뭐예요? 술집이잖아요. 그렇죠. 곡차를 거기서 사는 무슨 곳이죠. 차를 마시겠어요? 다방도 차도 먹지만 술도 먹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기산 김중근 화백이라고 우리가 풍속화를 네네. 민중 풍속화 그랬던 양반 있잖아요. 아, 그분이 국수 내리는 모양이 이거 매달린 거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예. 내림꾼이라고 하는 보직, 냉면집에 보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앞제비라고 면 헹구는 사람, 그렇죠. 고명 넣는 고명꾼, 네. 내림꾼, 휘젓는 삶고 휘젓는 발대꾼 뭐 이렇게 있는데 아. 그건 지금도 대부분의 냉면집에서 그 보직을 그대로 써요. 실장님, 과장님, 뭐 셰프, 슈셰프 이러는데 냉면집만은 이상하게 그 보직을 그러네요. 어이구 발대꾼, 뭐 그러네요. 앞제비 그렇게 불러요.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하잖아요, 지금. 네. 이 시세가. 17,000원도 있어요. 17,000원 아, 뭐 그래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 우레옥이 얼마죠? 지금 17,000원이니까. 제가 안 가봐서 17,000원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 정도 가격은 사실은 이게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감별사나 네. 원가 분석사는 아니지만 네. 그냥 대충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다고 봤을 때 좀 무리하게 많이 받네? 이런 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 14,000원이라도. 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17,000원인데 뭐 당연히 품질이나 서비스나 그 정도는 받아야지 라고 생각이 되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밀 함량이 뭐 5알도 안 되고 메밀이 일반 밀보다 더 비싸지요? 일반적으로 네, 훨씬 비싸요. 밀가루의 10배 이상 합니다. 10배요? 예. 밀가루보다 훨씬 비싸요. 밀가루가 10배나 됩니까? 대충 국산인 경우는 더 비싸고 네. 근데 수입밀도 이런 게 있어요. 겉까지 좀 같이 쓰느냐. 네. 좀 갈색으로. 네. 아니면 고객이만 속일 하얀 밀을 얻어내면 색깔이 약간 노랗거나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하얀색의 가루인데 밀가루 같아요. 뽀송뽀송하고 아주 곱고 푹 날아가요. 그럴 정도로 곱게 재분된 밀가루인데 가루인데 그게 메밀가루거든요. 그것만 쓰면 수입도 되게 비싸요. 그렇군요. 그걸 예를 들어서 80%, 70% 썼다 그러면 원가만 상당히 나옵니다. 면이. 그래서 면사리 추가 그러면 곱빼기가 잘 없고 면사리 추가하게 되면 비싼 거예요. 냉면이란 게 아무래도 설비나 이 가게 면적이나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인데 여름에만 대부분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겠죠. 점점 다른 계절에도 일어나지만 여전히 여름에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죠.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을 쓸 때도 여름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름에만 잠깐 쓸 수 있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런 걸 여름에 좀 많이 벌어서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냉면의 계절 쏠림 현상이, 그러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니 그걸 왜 우리가 부담해야 돼? 근데 다른 음식들도 다 그렇게 뭔가 가격에 반영되는 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냉면은 그게 눈에 너무 보이게 표가 나서 좀 억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 셰프시고 냉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미 뭐 댁에서도 많이 이제
말아 네, 드시잖아요. 냉면을 만들어 먹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자주 올리시거든요. 패친인데 냉면집을 한번 여실 계획은 없습니까? 정말 뛰어난 냉면은 네. 그 2% 우리가 옛날 2% 이거 광고 카피인데 네. 2%의 무엇 비밀이 있어요. 그게 정말요? 예, 그게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신흥 냉면집들이 그런 걸 커버하려고 막 내오고 아, 창의력을 발휘해서 되게 맛있게 만드는데 네. 또 노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2%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알지 못하면 냉면집은 못할 것 같아요. 모르신다는 예, 그걸 거예요? 알아야 아. 진짜 냉면이 될 것 같아요. 아, 요리사도 그걸 알아낼 수가 없나요? 그건 드셔보시면 다 아는 거 아닌가요? 그 직책을 뭐 주방장, 부주방장이 아니라 네. 발대꾼, 누름꾼, 앞제비, 중머리라고 아직도 부르고 있는 조직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어떤 집은 그 어떤 집 중에 하나는 그래서 냉면의 전 과정을 직원들에게 그 순회보직을 안 시켜요. 다 돌면 완성체가 되잖아요. 그럼 주인만 합니까? 예, 그러면? 제분, 반죽, 반죽꾼이라는 것도 있어요. 반죽만 어. 하는 사람. 제분, 반죽, 추출, 네. 그다음에 육수, 면에 있어서도 네. 그다음에 추출, 그다음에 이제 육수로 가면 육수의 배합, 그리고 저장, 뭐 또 어떤 서빙 할 때 어떤 방식들, 김치 담그기, 뭐 수육의 제조, 뭐 이런 여러 가지 만두의 제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순환보직을 풀로 다 안 하는 집이 있어요. 이야, 그 정도군요. 예, 그거 다 알게 되면 그 집의 비밀을 다 알게 되니까 고유한 어떤 그 냉면- 노하우. 그렇죠. 냉면이라고 있는 한 그릇이 그 밑에 이제 굉장히 그 빙산의 일각일 뿐 안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렇죠. 것들이 네. 있어서 그러네요. 막국수 쪽으로 한번 좀 막국수도 그런 거 당연히 있어요. 잘하는 예, 막국수집에. 예. 하지만 뭐 막국수는 아직 이렇게 많이 그리 없어요. 근데 아니 막국수는 제가 이제 좀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막국수는 냉면 맛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약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게 그래서 약간 그게 품격의 그게- 차이가 있지 않냐. 전 그게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실향민의 파워예요. 제 생각에. 아 그래요? 그리고 그때 그 이미 맛의 조선시대 차이가 때 실향민의 차이라고요? 평양냉면의 유명세가 이미 쩌르르 네. 했고 네. 서울 사람도 인정해주고 네네. 그래서 좀 유명했던 역사성 더하기 실향민들이 이 남한에 이제 한국에 와서 그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에 다 진출을 해요. 또 그렇죠. 굉장히 그 자식 교육도 강해서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혈통적으로 그 실향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부모님 따라 냉면 그러니까 그런 냉면이 가지고 있는 계속 힘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냉면집이 맛있어라는 결정 그리고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할 때 따라가거든요. 그걸 결정해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실향민들이에요. 자, 우리는 북에 못 가요. 신비주의가 거기 더해지는 거야. 아, 야, 이거 못 갈 수 가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저 북에 가서 드셔보셨지만 네. 99.999%의 우리 국민들은 제외 지역에서 북한 음식을 먹어봤어요. 그렇죠. 뭐 방콕, 그렇죠. 북경, 뭐 단동, 맞습니다. 그죠? 뭐 심지어 뭐 유럽에서도 네. 뭐 그렇게 그게 북한 냉면으로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북한 냉면 도대체 어쩐데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신비주의가 개입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평양냉면 오리진을 갖고 있는 이런 집에서 하면 일단 여기에 한 발 먹고 들어가요. 그러네요. 제가 아는 그 일본 사람인데 일본 가서 취재해서 알게 됐는데 북한을 갈 수 있잖아요. 일본 사람은 냉면이 미쳐갖고 북한의 모든 냉면을 먹고 다닌 거예요. 거기도 이제 시민들이 가는 여러 양권을 갖고 갈 수 있는 식사권을 갖고 가는 여러 식당이 있고 돈 주고 사 먹는 식당도 있고 호텔이 아닌 그냥 식당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 가본 거예요. 어디 가시면 다들 그냥 맛이 다르고 다르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양냉면의 매력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데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알 수 없어서 더 매력적이군요. 신비롭고 매력적인 이게 진짜일까? 막 이런. 오늘 우리 박 선생님 모시고 평양냉면 뭔가를 알아보자. 예. 이런 취지로 우리가 찍었는데 정답은 모른다야. 예. 답은 알 수 없다는 답에 이르는 알수 건가요? 없죠. 냉면 이거 한 2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리즈로 해야 됩니다. 예, 이거. 네. 시리즈도 좀 해야 되고 사실 뭐 냉면의 한 분파인 막국수도 언제 한번 따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함흥냉면은 왜 안 해? 함흥냉면. 함흥냉면 좋죠. 함흥냉면 뭐 좋죠. 함흥도 인구 예, 적다고 지금 평양냉면이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네. 진주냉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또 진주냉면이 울고 나옵니다. 또 또 부산에 부산만의 또 냉면이 있어요. 거기도 평양, 함흥, 밀면 다 있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 세 개가.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저희 뉴스크림은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물학사 김양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